착한 척하다 인생 망치는 사람 특징.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는 정말 착하다. 너만큼 친절한 사람 없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나는 정말 착한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진짜 착한 사람과 착한 척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함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경계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해서 억지로 착한 모습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런 착한 척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은 지치고 상처받게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런 착한 척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징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착한 척은 결국 나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첫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자신의 상황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속으로는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나도 바쁜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절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돼요. 어차피 이 사람은 거절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 큰 부탁, 더 어려운 일들을 떠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호구로 취급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이거 좀 도와줄래? 라고 할 때마다 자신의 업무가 밀려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친절한 동료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는 자신의 일까지 떠넘기기 시작할 수 있어요. 결국 본인은 야근을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게 되고 정작 자신의 성과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좀 빌려줄래? 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 돈을 빌려주다가 나중에는 그 친구가 갚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친구인데 라는 생각으로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거절은 나쁜 게 아니라 자기 보호의 수단이에요. 미안해, 지금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소통 방식인 거죠. 둘째, 싫어도 웃으며 참고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괜찮아요라고 웃으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속으로는 화가 나고 억울해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태도가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고 점점 더 심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웃으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사는 이 직원은 이런 일에 불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업무를 떠넘기거나 더 심한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무례한 행동을 해도 괜찮아, 이해해라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그런 행동이 문제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결국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되고 본인만 참고 견디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을 바꾸려면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싫은 것은 싫다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죄송하지만 이건 좀 불편해요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셋째,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과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잘못이 아니어도 죄송합니다부터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평화를 유지하고 싶거나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사과를 잘못을 인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사과했다가 나중에 그 사과를 근거로
책임을 떠넘겨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담당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도 제가 더 신경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그때 사과했잖아 라는 말을 들으면서 억울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사실은 친구가 시간을 잘못 알려줬음에도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죄송해요라고 사과하면 친구는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비슷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물론 사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과할 때는 정확히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의 부탁이든 들어주려고 하고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자신만의 개성이나 의견을 잃게 돼요. A라는 사람 앞에서는 A가 좋아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B라는 사람 앞에서는 B가 원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정작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게 돼요. 예를 들어 친구 A는 파티에 와달라고 하고 친구 B는 조용히 영화를 보자고 할 때 둘 다 만족시키려다가 결국 둘 다 실망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주체성이 없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결국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제대로 된 인정이나 관계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돼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어요. 다섯째, 속마음을 계속 숨기다가 결국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괜찮다고 말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해서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속마음을 숨기는 이유는 대부분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작 말하지 않고 참다가 폭발하면 관계는 더 크게 망가질 수 있어요. 상대방은 갑자기 왜 이래? 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 약속을 어기거나 일방적인 행동을 해도 계속 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는 항상 이기적이야 라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입장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의 부당한 대우나 동료의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 참다가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거나 큰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친 후인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작은 불만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평소에 소통하면 큰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혹시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인정받고 싶어서 또는 미움받기 싫어서예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만들어져요.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패턴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오랫동안 익숙해진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정말 바쁠 때 들어오는 부탁 하나 정도는 정중하게 거절해보세요. 미안해. 지금 좀 여유가 없어서 다음에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이건 좀 불편한데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또한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는 습관적으로 사과하지 말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필요할 때만 사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집중해보세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을 너무 오래 숨기지 말고 작은 불만이나 의견이 있을 때마다 적절히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라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에요. 착한 척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이 되려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착함과 호구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짜 착한 사람은 남을 도와주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적절한 선을 긋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알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착함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착한 척하는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편안하고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실한 모습의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